예, 2교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던 과제풀이에서 4번과 5번 함수요. 그래서 배열을 주제로 하는, 그리고 반복문과 배열을 같이 사용하는 샘플을 과제로 드렸던 겁니다. 복습의 차원에서 드렸던 거니까, 예,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셨을 텐데,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계속해서, 이 위의 것은 조건문은 다른 형태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게 정답이다가 아니고 가장 본인이 생각할 때 좋은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프로그램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에 가깝도록 효율성이 좋은 코드를 만들 수는 있어도 말 그대로 정답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 가장 잘 만들어진 코드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 배열을 생성을 해야 될 텐데요. 배열 코드를 위해서 조금 내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능을 생각한다면요, 2차원 배열이 필요하죠. 예. 그리고 반복이요, 즉 행과 열의 반복을 수행하면서 각 자리에 초기화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행열 반복을 통해서 출력하는 기능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이걸 많은 연습을 하시면은 이런 게 설계가 빨리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필요한 거 2차원 배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정수형 배열 사용합니다. int 타입이 될 거고요. 자, 우리는 어레이는 앞에다 어레이라고 써준다 그랬죠. 그리고 어레이 셀, 각 셀로 구성되어 있는 2차원 배열, 여기까지만 하면 선언이죠. 선언이 되어 있는 것이고, 선언과 동시에 생성을 하겠습니다. new 하셔서 정수형 타입이고요. 이렇게 될 텐데, 자, 크기를 지정해 주셔야겠죠. 크기는 아까 우리가 쓸 때 속성에서 i local size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i local size를 이용해서 각각의 크기를 지정해요. 이 배열 2차원 배열 생성에서는요, 자바는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행과 열을 생성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동일한 학기 내에 C++를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배우고 계실 거예요.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행에 대한 생성을 하고 난 뒤에 열을 또다시 생성을 해줘야 돼요. 반복을 이용해서요. 근데 자바에서는 한 번에 행과 열을 직접 다이렉트로 이런 코드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점이죠. 자바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 나가 보겠습니다. 또 포문을 이용할 거고요. 이번에는 행과 열 다 사용하죠. 따라서 int i는 0부터 i가 5보다 i low column size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한다. 이게 행 반복이고요. 그 안에 열의 반복이 되는 int j는 0부터 j가 i local size, 컨트롤 스페이스 자동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편집을 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 자, 행과 열을 초기화합니다. 여기서는 출력이 아니기 때문에 줄바꿈을 해 주실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쪽에서 행이 0행일 때 열이 0, 1, 2 이렇게 가면서 각 자리를 채워나가면 된다는 얘기죠. 자, 각 자리의 값을 지정을 할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어레이 셀에 해당되는 i번째, j번째 자리에 이제 1, 다음엔 2, 3, 4, 5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드 코딩 형태로 숫자를 대입하면 안 되고 어떠한 변수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하죠. 그래서 정수형 변수로 i number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0으로 초기화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i number를요, i number를 사용을 해서, 자, 전위표기법의 증감 연산자를 사용해주면 0에서 1 증가된 상태로 먼저 사용이 되겠죠? 이렇게 진행을 하죠. 여기까지가 초기화를 하는 과정이라면, 자, 밑에서 출력을 하기 위해서 그 위에 반복문을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지고 올 거고요. 얘를 변형해서 사용해 볼게요. 네. 이렇게 출력해 주면 되겠죠. 시스템 아웃 프린트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한 칸씩 띄워서, 글씨가 1, 2, 3 다 처리되면 안 되니까 한 칸씩 띄워서, 또는 컨트롤 T에서 탭 간격으로 띄워서 출력을 할 수도 있겠죠. 일단 스페이스바 하나로 주겠습니다. 그럼 옆으로 쭉 출력이 되겠죠. 자, 프린트 어레이 렉트를 한번 호출해 볼까요? 메인에서 어레이 렉트를 호출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옆으로 출력되죠. 줄바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쭉 옆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행에 대한 출력이 끝났을, 열에 대한 출력이 반복이 끝나면은 줄바꿈을 해라. 프린트 ln으로 처리하셔도 되겠죠? 네, 뭐 스트림이니까 빈 거 공백을 하나 줘서 출력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되면 1, 2, 3, 4, 5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숫자가 커지면서 자리가 뛰어나는 게, 떨어지는 게 작은 경우라면, 3개짜리라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출력이 될 거예요. 이렇게 1, 2, 3, 4, 5, 6, 7, 8, 9 형태로 1, 2, 3, 4, 5, 6, 7, 8, 9 잘 출력이 되는데, 이 숫자가 커지면 5가 되면은 두 자리, 즉 11, 12 이런 식으로 10단위부터는 두 자리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모양이 출력이 이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스페이스바 말고 /t 탭 간격으로 띄워라 라고 지정을 하면은, 자, 실행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일정 간격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1, 2, 3, 4, 5, 6, 7, 아이고 6, 7, 8, 9, 10 이런 형태로 출력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형태로 출력을 하기 위한 방법을 예로 든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차원 배열을 이용하는 방법. 어떻게 2차원 배열을 쓰고 반복과 세팅과 출력, 물론 여기서는 반복문을, 출력을 위한 반복문을 설정과 동시에 처리를 하셔도 돼요. 바로 하나로 여기서 출력을 하도록 하고 줄바꿈까지 같이 줘서 밑에 있는 반복문은 필요 없이 제거해 버리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능을 구분을 했기 때문에 반복문을 2번 작성을 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제가 좀 숫자를 작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출력을 해 놓고 나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보면요, 지금 1, 2, 3, 4, 5, 6 이렇게 갔는데 스네일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 1, 2, 3 이 자리에 4가 오도록 하고, 이 자리에 5가 오고요, 이 자리에 6 이런 식으로 가서 초기화를 시키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코드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잘 보시면요, 어쨌든 반복은 똑같습니다. 자, 열에 대한 반복이 하나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 증가는 다음 행으로 가서 이렇게 증가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다시 열에 대해서, 행에 대해서 열의 자리를 감소하는 형태. 그 다음에는 다시 행으로, 그 다음엔 열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열반복과 행반복을 하나로 묶어서 처리, 열반복과 행반복을 하나로 묶어서 처리.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행에 대한 반복은 없으니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즉 이 얘기는 반복문의 모양 자체가 구성을 해 나가는데, 일단 자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선언을 해 볼까요? 2차원 배열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행과 열에 대한, 즉 열 반복 처리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행 반복 처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출력이 있고요. 근데 행 반복과 열 반복을 몇 번 해라. 즉 전체를 행, 열을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해라.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이 얘기는 이렇게 블럭이 또 묶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러한 구조를 가지면은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쓸 게 몇 가지 있고요. 똑같이 int에 array cell로 2차원 배열을 만들겠습니다. 하는데 여기에는 I row size, i의 row column size 만큼의 배열을 생성을 한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일단 while문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게요. 몇 번 반복해라. 이걸 뭐 물론 true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에는 모양만 만드는 거예요. 코드가 다 된 게 아니고요. 자, for문을 이용해서 사용할 거고요. int i는 0부터 시작해서 i가 몇 회까지 i를 증가해라. 이런 코드가 필요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다가 똑같이 이런 형태로 구성이 이루어질 겁니다. 출력은 나중에 신경 씁시다. 출력은 간단한 부분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주의사항, 위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 4번 함수 같은 경우에서는 행과 열이 i와 j를 이용을 했어요. 근데 반복문에서 반드시 반복에 사용되는 인덱스가 배열의 인덱스하고 결합이 꼭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얘는 i는 반복의 횟수로만 사용하고 각 셀의 자리를 참조하는 부분은 다른 변수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 변수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즉 2차원 배열 초기화를 위한 변수들을 지정을 하려고 해요. 즉 int의 ix 자리, 얘는 0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i의 y, 얘는 -1로 초기화를 해놓을게요. 물론 0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코드의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각 자리에 들어갈 번호로 사용될 변수 넘버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i 로우 컬럼 사이즈를 그냥 감소를 이용해서 사용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반복이 나중에 출력할 때 로우 컬럼 사이즈가 없어지기 때문에 i의 몇 번 반복하는 루프 카운트 변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i의 로우 컬 사이즈를 넣어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놔두시고요. 추후에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한데,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까 그림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자, 요런 반복이 하나 필요하고요. 요런 반복이 한 번, 여기에 반복이 한 번, 총 3회가 반복이 일어나야 되겠죠. 자, 행반복, 열반복일 거고요. 그 안에는 열반복, 요 행반복에 대한 것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내부 반복이 2번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3회를 반복해야 돼요. 이 얘기는 루프 카운트, 즉 로컬럼 사이즈가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값을 가지고 반복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0보다 클 때까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분명히 여기서 3번 돌죠. 3번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행을 증가시킬 때는 2번만 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씩 감소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는 3번, 여기서는 2번, 그 다음번에 다시 2번, 1번,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자리의 값은 루프 카운트를 감소를 시켜줘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 자리를 루프 카운트로 처리를 하고, 이 밑에서 루프 카운트를 1 감소해주는 코드를 넣어놓겠습니다. 뭐 브레이크 문장을 쓰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교가, 작업 처리가 한 번 더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연산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뺀 겁니다. 자, 물음표가 안 지워졌네요. 물음표를 지우고요. 자, 그러면 루프 카운트 반복, 루프 카운트, 여기서는 분명히 3일 거고, 3일 때 3, 2가 될 거고요. 하나 줄였으니까. 그 다음엔 2는 0보다 크다 만족하니까 여긴 2 줄이니까 1이 될 거고요. 1은 0보다 크냐 만족하니까 1 하나 줄이면 0이니까 이 부분은 처리를 안 하겠죠? 안 하고 다시 올라왔을 때 0이 0보다 크냐 만족하지 않죠? 따라서 이 안을 사용하지 않고 빠져나오는 상태가 되겠죠. 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용할 어레이 셀에다가 i의 x자리 0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i의 y자리에 여기다가 플러스 i 넘버가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하나 커야 되겠죠? 따라서 앞에서 y 플러스는 1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럼 y가 1씩 증가가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똑같이 밑에 쪽에도 처리를 할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요. 복사해서 갈게요. 이번엔 i의 y가 아니고 x자리를 1 증가해라 라고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1 증가됐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시작했으니까 0이 될 거고요. 1 증가했으니까 1, 2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넘버가 1, 2, 3 증가되면서 그 자리에 들어갈 거고요. x는 0에서 시작했으니까 0부터 진행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0에다가 또 집어넣으면 안 되죠. 행을 증가시키니까 1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1 증가가 일어나게 돼서 2 증가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될 부분. 요번에는 얘가 감소가 일어나야 되죠. 감소. 즉, 여기서는 첫 번째는 증가를 했는데 증가가 됐고요. 근데 다음번에는 얘가 감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소가 되고, 그 다음번에 다시 또 증가가 일어나야 됩니다. 증가가요. 그러니까 이런 코드를 하려고 하니까 단순히 1을 더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요. 제가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더 만들 겁니다. i award 라고 해서 1이라는 값을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어워드 변수를 놔주고요. 1이니까 이렇게 바꾸셔도 되겠죠? 어워드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나서 자, 처음에는 얘가 증가인데 얘가 마이너스로 다음번에는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다 잠깐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코드인데 방식입니다. 그냥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 I award에다가요 는 마이너스 1을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다음번에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그 다음번에 다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죠. 이렇게 했을 때는 곱하기는 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플러스가 1이 되겠죠. 그렇게 반복이 일어나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코드는 분석을 좀 하시면서 제 설명이 이해가 되면은 직접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출력 문장 필요하죠? 출력 문장은 위에 있는 이 부분 그대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어차피 배열 자체를 출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대로 출력 반복문 가지고 오시고요. 자,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print array snail을 출력해야겠죠? 여기서 array snail을 출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1, 2, 3, 4, 5, 6, 7, 8, 9 돌아가게 되죠. 자, 크기를 키워볼까요? 자, 4로 키우겠습니다. 키워서 실행을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죠.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 방향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해되십니까? 이런 형태로 코드를 해 나가 보는 거죠. 즉, 코드는 많은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본인의 머리에서 바로 나오는 코드는 없어요. 다른 프로그래머가 작성해 놓은 코드를 많은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따라서 쳐보고 과제로 제출했으니까 끝, 더 이상 안 봐, 이러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의 코드를 봤을 때 그대로 과제물로 인용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코드를 암기하시는 것도 굉장히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든다라면 저 같은 경우도 군대에서 복학을 하고 난 뒤에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잊어버려진, 즉 하얗게 백지화된 상태로 복학을 했는데, 그때 2학년 1학기에 복학하면서 C++ 처음 수업을 듣는 경우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전혀.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 때 선택한 방법이 교재에 나와 있는 소스코드, 풀코드 말하는 겁니다. 부분 코드 말고 풀코드가 49개가 나왔었는데 그 49개를 몽땅 다 암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무조건 그 방법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이해를 하고 코드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해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암기 또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예를 들었던 거고요. 즉,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이렇게 코드해 드린 것을, 풀이해 드린 것을 집에서 단순하게 보시지 마시고 직접 따라 해 보시고요. 제 코드를 보면서 타이핑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부분을 암기하시고 떠올려 보시면서 인용해 보시고, 제가 한 코드 이외의 다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과제 제출에 빠르게 하신 분들 중에 이 부분을 while true로 처리하시고 if문으로 이 안에다가 사이에다가 처리를 해서 브레이크 문장을 사용하시는 예제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저 같으면 그 방법은 쓰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그러면 여기서 비교 연산이 한 번 더 일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브레이크로 빠져나가야 되는 강제 연산이 한 번 더 일어나죠. 즉 오퍼레이팅이 한 번 더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하실 때 조금 더 내부적으로 운영체제 관점에서 봤을 때 동작이 프로세스의 양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코드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을 하시면서 코드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과제 풀이를 전체 해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진행이 됐네요. 잠깐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 2교시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지정자를 예를 들려고 했던 거예요. 접근 지정자 보시면요. 일단 변수와 메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의 종류를 보게 되면요. 변수의 선언 위치가 변수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바에서는 전역 변수가 없다라 그랬죠. 멤버 변수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클래스 안에 속해 있으며 메소드 함수에 속해 있지 않고 클래스에 속해 있는 변수를 클래스 영역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변수를 멤버 변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자, 좀 이따 다른 말로 좀 변형할 거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iTime 같은 경우에는 sleep이라는 변수 안쪽에 지정되어 있는 변수입니다. 이런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하죠. 지역 변수. 자, 속성이라고 했던 것은 클래스 변수입니다. 즉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 클래스 영역에 위치하며 멤버 변수라고도 부른다. 자, 매개 변수. 함수의 괄호 사이에 존재하는 변수들 역시 매개 변수인데 이 또한 지역 변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클래스의 종류를 봤을 때 클래스 변수, 인스턴스 변수, 지역 변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인스턴스 변수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클래스 영역에서 만들어진 것, 메소드 영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크게 선언 위치가 다르다. 자, 클래스 변수는 메모리에 클래스가 로딩되는 시점에 클래스 변수는 만들어지게 되고 생성이 되고요. 인스턴스 변수는 객체를 생성할 때 인스턴스화 될 때 만들어지게 되는 변수를 말하게 된다. 자, 둘 다 이 부분을 말해요. 클래스 변수와 인스턴스 변수. 그런데 클래스 변수는 조금 있다가 향후에 다시 설명드리게 될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스태틱 보셨을 거예요. 메인 함수에서요. public static void의 메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스턴스 변수, 그러면 각 인스턴스의 개별적인 저장 공간, 즉 객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간. 그래서 우리가 휴먼 만들었을 때 이름을 만들면 H1에 홍길동이 있고 H2에 고길동이 있고 서로 이름 공간을 각각 가지고 있었죠. 그런 변수를 인스턴스 변수라고 한다. 자, 인스턴스마다 다른 값을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인스턴스 생성 후, 즉 객체 생성 후에 참조 변수 점 인스턴스 변수명으로 접근을 하면 사용을 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인스턴스 생성 시에 메모리에 생성을 한다. 즉 객체가 만들어질 때 메모리에 자리를 차지한다. 인스턴스 참조가 없어질 때 메모리에서 자동으로 해제된다. 자바는 이게 좀 편해요. 가비지 컬렉터라는 게 있거든요. 즉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를 청소부가 와서 지워줘요. 가비지 컬렉터. C++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사용한 거 직접 다 해제해줘야 되죠. 근데 자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추후 변경 불가능한 문자열이라는 것에서 이 가비지 컬렉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클래스 변수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클래스 영역, 멤버 영역에 지정하는 변수인데 이러한 변수를 공유 변수 또는 스태틱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변수를 만들 때 변수명 앞에 public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더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스턴스에 공유하는 변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자세하게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인스턴스 생성 없이 클래스 이름 점
클래스 변수명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즉 이 얘기는 객체를 안 만들고도 호출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변수예요. 그래서 공유 변수. 스태틱이라는 게 정적, 고정이라는 뜻이죠. 즉 한 개를 만들어 놓고 공유해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클래스를 로딩할 때 이 스태틱 변수는 만들어지게 되고요. 클래스 변수는요. 프로그램 종료시까지 유지되다가 종료가 될 때 메모리에서 해제가 일어납니다. 자, 스태틱 변수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한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래요. 자, 지역 변수는 메서드 내에 선언하고 메서드 호출 시 해당 선언문을 만나면 생성이 되고요. 메서드 블럭을 벗어나면은 메모리에서 해제가 된다. 즉 이 얘기는 앞에 코드에서 이 슬립이라는 메소드에서 내부에 보니까 이 블럭 내부 안쪽에 iTime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5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5시간 동안 잔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이 블럭이 벗어나면 실행이 끝나면 이 iTime이라는 변수는 메모리에서 해제가 일어난다는 지역 변수죠. 사라지게 되는 변수가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런 지역 변수, 매개 변수의 종류, 이제 다시 봤을 때 매개 변수의 종류를 본다면은 매개 변수로 넘어가서요. 기본형 매개 변수가 있고요. 참조형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call by value, call by reference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함수 하실 때요. 그때 나오는 기본 매개 변수, 즉 읽기만 가능한 변수. 예, 물론 매개 변수의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변수들은요. 근데 원본 데이터를 봤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read only 이 부분이고요. 참조형 매개 변수는 read and write가 가능하다. 즉 변경을 했을 때 매개 변수로 전달된 원본도 영향을 갖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추후에 클래스를 더 진행을 하면서 메소드를 더 많이 만들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조형 매개 변수라는 말, 즉 배열과 인스턴스형 매개 변수를 얘기를 해요. 객체 변수요. 배열 전달했을 때 원본에 영향을 준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건 C 언어나 C++ 언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포인터 또는 참조 변수의 개념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갖는 겁니다. 인스턴스형에서요. 자바에서는 포인터 표기법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예, 포인터가 없다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포인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변수와 메소드, 클래스에서 사용해야 되는 그 변수들의 명칭과 호칭에 대해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과제풀이와 변수와 메소드의 관계를 좀 살펴봤는데요. 3교시에 이제 그렇다면 이러한 멤버 변수 또는 메소드에 접근하는 접근 지정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